안녕하세요. 2학년 정법 3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 132쪽 학습지 113쪽부터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친자 관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친자,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권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용과 행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그 다음에 상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자 관계의 의미가 뭘까요? 친자 관계는 누가 누구의 법률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얘기합니다. 크게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는 친생자와 그 다음에 양자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친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혼인 중의 자식과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자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양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와 친생자, 친양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양자 제도가 뭔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생자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혼인 중 그리고 혼인 외, 이렇게 두 부류의 혈연 관계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바로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고, 법률혼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이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은 너 내 자식 맞아라는 어떤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가 확인하냐면 부모가 확인하겠죠. 만약에 부모가 그런 확인 절차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인지 절차라고 합니다. 어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인 경우에는 혈연 관계는 없으나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를 얘기하고, 일반 입양과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를 통해서 입양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이라든지 부양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 성인은 안 된다는 거,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친양자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은, 자, 뭘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과 다른 점은, 일반 입양된 자식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인 경우에는 바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점이 다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엄마를 따라가서 그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 갑과 갑의 어머니 사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바로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친양자에서는 상속이라든지 부양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친양자와 양자, 일반
입양과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친양자 제도를 좀 더 알아보면 기존의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양자의 성과 본이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양부모와 그 다음에 그 양자 간의 성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양자에게 혼인 중인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친양자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뭐냐면은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부모, 새로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친생 부모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엄마를 따라서 그런 어떤 친양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친족 및 상속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면적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특이한 점이죠.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은 사적인 계약이 아니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전의 친족 관계는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 친족 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 엄마 따라가서 친양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아빠 따라가서 친양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부모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친권이라고 하죠. 부모가 누구에 대해서? 자, 친권은 그쵸,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성인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은 19살 이상 된 자녀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얘기한다. 목적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내용은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얘기한다.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고 내팽개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바로 이런 어떤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지금 살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있다는 거죠. 거소 지정권이 있다. 그 다음에 징계권도 있다. 물론 어떤 폭행을 가한다든지 폭언을 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아동학대가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혼낼 수 있는, 잘못하면 혼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부모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부모가 엄마가 할까요, 아빠가 할까요? 친권은 그쵸,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를 통해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법원으로 가겠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누구의 선고에 의해서, 그렇죠? 이 민법과 관련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전부 그쵸, 가정법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자녀의 재산을 낭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겠죠. 자, 친권 상실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또는 모의 친권 남용이 있을 때,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또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상습 도박을 하거나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행방불명됐거나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했거나 구치소 복역을 하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자, 어떨 때 효력이 발생할까요? 유언자가 그쵸, 바로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유언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유언을 계속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계속 고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의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요식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언의 방법을 보면 자필 증서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 구수증서. 자, 이런 어떤 글을 쓸 수 없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수라는 말은 말을 한 것을 누가 대신 이렇게 글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법에 정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만 그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상속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